변호사님, 폐 상피내암으로 진단받고 나서 안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중심으로 다뤄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폐의 상피내암은 흔히 제자리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암세포가 점막 상피층에만 국한된 상태를 말해. 근데 이 상태는 예후가 좋아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피내암이 일반암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액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진행했던 승소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보자. 그럼 폐 상피내암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 상피내암은 조직검사 결과에서 아데노카시노마 인시트로 명시가 되거든. 말 그대로 침윤이 없는 상태로 종양이 상피층에만 머물러 있는 형태야. 그렇다면 상피내암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분류 기준의 변화야. 과거에는 비점액성 기관세지 폐포성 암종 같은 상피내암이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던 시기도 있었어. 그런데 2020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개정에서 상피내암은 악성 종양에서 제외가 됐지. 과거 기준과 개정된 기준 사이의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서상의 코드 문제야. 보험사는 진단서에 D02.2 같은 상피내암 코드를 근거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는 해. 심지어 C34.9 코드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가 상피내암으로 명시돼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또 세 번째는 보험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인데, 보험사는 특정 병원의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이 과정에서 좀 공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떤 논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나요? 보험사는 보통 세 가지 논리를 사용을 해. 첫째로 상피내암은 국제적으로도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특히 02.2 코드는 암보험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을 해. 그리고 둘째, 조직검사 결과에 침윤이 없다는 점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지. 변호사님, 우리가 실제로 진행했던 승소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폐 상피내암 진단 후에 암보험금을 청구를 했어. 보험사는 D02.2 코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를 했지. 그런데 이분은 과거 분류 기준에서는 이 상피내암이 악성 종양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확인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병리학자의 소견서를 통해서 과거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악성 종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줬지. 결과적으로 이분은 일반암 보험금의 10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었어.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했던 점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건 과거 분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랑 독립적인 병리학자의 의학적인 소견이었던 것 같아. 보험사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 자료가 법원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분쟁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조직검사 결과랑 진단서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 병리학적인 결과랑 진단 코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어떤 보험금 사건이든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분류 기준과 개정된 기준 사이의 차이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과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보여줄 자료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독립적인 의료 자문을 요청을 해야 돼. 보험사의 자문 결과가 만약에 불리하다면 그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감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폐 상피내암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첫째로 뭐 안보험 약관과 분류 기준의 뭐 어떤 변화 같은 걸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분쟁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뭐 혼자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 또 비슷한 분쟁에서 승소 경험 있는 전문가랑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지.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이런 분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